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세상은 고요해지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파도 같은 소란이 일어나는 날 말입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느라 내 몸 부서지는 줄 몰랐고 주변 사람들 경조사 챙기며 도리 다하고 사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은 한 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이 먹어 홀로 남겨진 기분은 이렇게 서글프고 허전한 것일까요? 핸드폰 연락처를 위아래로 훑어보아도 수백 명의 이름 중 정작 지금 당장 내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나 오늘 조금 힘든 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찾기가 왜 이리 힘든 걸까요? 우리는 젊은 시절 사람이 재산이라고 배웠습니다. 인맥이 넓어야 성공한 인생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북적거려야 잘 산 인생이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상대방 기분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속에 피멍이 드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나를 깎아내려 남을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게 정말 잘 산 인생이었을까요? 남들에게는 법 없이도 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인색하고 모진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지독한 외로움은 당신이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간절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남 눈치 그만 보고 제발 나 좀 돌봐줘.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들 때문에 내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 라고 말이죠. 인생은 길 위에 떨어진 돌멩이들을 다 주워 담으며 걷기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특히 노년의 시간은 금보다 귀한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들의 대문을 열어두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라고 말씀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을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온 당신을 해방시켜드리고 남은 생을 누구보다 품격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아주 깊은 통찰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남기고 어떤 사람을 우아하게 문 밖으로 배웅해야 할지 그 명확한 기준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내일 아침 여러분은 전혀 다른 공기를 마시게 되실 겁니다. 자식 눈치, 친구 눈치, 주변 시선 다 내려놓고 드디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서는 법. 이제 그 가슴 벅찬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인연은 만나고 나면 유독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기운이 쏙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정이 무섭다는 말로 그들과의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곤 합니다. 그래도 30년 지기인데, 그래도 우리 친척인데라는 말로 나를 달래보지만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로 한 약속날 아침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 인연이 이미 유통기한을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류는 바로 내 마음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만나자마자 인사도 생략한 채 본인의 불행과 고통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며느리 흉, 자식 자랑을 빙자한 불평, 세상 탓, 정부 탓까지.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하며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10년, 20년 반복된다면 그건 소통이 아니라 정서적 폭력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조언이나 위로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본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은 것뿐이죠. 정작 여러분이 힘들 때 슬쩍 말을 꺼내면 그들은 귀신같이 말을 돌려 다시 본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은 아마 며칠을 알아누울 정도로 피로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남의 불행을 받아주는데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며 본인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인 듯
비꼬는 말투를 즐겨 쓰지요. 어머, 너는 팔자가 좋아서 좋겠다. 나는 자식들 챙기느라 내 몸 돌볼 시간도 없는데. 라거나, 너는 참 사람이 소박해서 좋아. 나는 이런 옷 아니면 못 입겠던데.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긴 한데, 대놓고 화를 내자니 내가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웃으며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시돋친 말들이 쌓이면 내 자존감은 모르는 사이에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내 마음의 정원에 독초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의 우정은 서로의 주름살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어야지 남의 주름을 비웃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서열과 집착에 갇혀있는 인연들입니다. 젊은 시절의 직급, 예전의 재산 정도를 가지고 여전히 군림하려 하거나 너 옛날엔 안 이랬는데 많이 변했다며 죄책감을 심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며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런데 본인의 틀에 나를 가두려 하고 내가 변한 것을 배신이라고 몰아세우는 사람들은 사실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통제하기 쉬웠던 과거의 나를 그리워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관계는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촉새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들을 당장 절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 내어주었던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이제는 비워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빈자리는 누구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의 불평을 들어줄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더 듣고 남의 우월감을 채워주느라 비굴하게 웃어줄 시간에 내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더 걷는 것이 훨씬 값진 노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워 그들을 붙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고독을 친구로 삼아보세요. 썩은 인연을 쳐낸 자리에서야말로 진짜 나를 위한 평온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끊어내기 어렵고 또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아마 열의 9은 가족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 자식은 내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이고 내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배불렀고 내가 못 입고 못 써도 자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현실은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어느덧 나를 가장 외롭게 만드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은 친구나 이웃에게 받는 상처와는 그 결이 다릅니다. 그것은 배신감을 넘어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깊은 허무함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만 겨우 얼굴 비추고 그마저도 핸드폰만 들여다보다 서둘러 일어나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을 때 밀려오는 그 쓸쓸함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서운함과 외로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혹시 자식에게 내 노후의 행복을 통째로 맡겨두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나중엔 자식이 나를 챙겨주겠지 하는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본인들 살기도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으려 하면 그때부터 관계는 뒤틀리고 서운함은 독이 되어 내 심장을 찌릅니다. 진짜 지혜로운 노후는 자식과의 정서적 탯줄을 이제는 과감히 자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과 내 인생을 철저히 분리하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연락이 없다고 서운해하며 전화기만 붙들고 있는 대신 그 시간을 오롯이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하고 단단하게 서 있을 때 자식도 그런 부모를 존경하고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인연들도 돌아봐야 합니다. 이미 장성한 자식의 뒷바라지를 여전히 하고 있거나 손주를 봐주느라 내 노년의 건강을 다 바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식 돕는 게 부모 도리지 하며 무리하게 돈을 내어주거나 몸을 혹사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서로를 망치는 길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지는 순간 자식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착한 부모라는 가면을 벗으셔도 됩니다. 자식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내 몸이 힘들어서 도와줄 수 없다고, 이 돈은 내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보루이니 줄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서운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부모, 자신의 삶을 즐길 줄 아는 부모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요.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살점을 파고드는 관계가 아니라 적당히 떨어져서 서로의 온기만을 느낄 수 있는 난로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식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식의 박수를 기다리는 관객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춤추고 노래하는 주인공 말입니다. 비워내야 할 것은 타인뿐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집착,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해로운 책임감부터 비워내십시오. 그 빈자리에 비로소 여러분 자신의 이름 3글자를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의 부모로 사는 인생은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으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마음의 짐이 되던 인연들을 정리하고 자식에 대한 미련까지 조금씩 덜어내고 나면 처음에는 아마 견디기 힘든 고요함이 찾아올 겁니다. 늘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고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분주했던 삶에서 갑자기 내 시간의 주인이 된다는 건 생각보다 낯설고 두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요함이야말로 인생이 여러분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고독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하는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고독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몸과 마음의 감각을 다시 깨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이 좋아하는 음식, 남이 가고 싶은 곳만 따라다니며 살았습니다. 너 뭐 먹고 싶니? 라는 질문에는 익숙했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 너는 오늘 무엇이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본 적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만을 위해 정성껏 차린 소박한 식사. 한 끼 창가에 앉아 아무 방해 없이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비로소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는 나만의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배움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기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즐거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생계 때문에 혹은 자식 키우느라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나요? 아니면 악기 하나를 다뤄보고 싶었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정원을 가꾸거나 내 인생의 기록을 글로 써보고 싶지는 않으셨나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오로지 내 영혼의 즐거움을 위한 배움은 우리를 결코 늙지 않게 만듭니다. 무언가에 깊이 몰입해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외로움의 그늘이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는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나 자신의 칭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며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참 잘한다, 고생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비로소 내 가치를 확인받는 기분이 들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평가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구나. 참 잘했다.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을 잘 지켜냈구나. 기특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유일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기 시작할 때
신기하게도 주변에는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인맥을 만들려 애쓰지 않아도 내면이 단단한 사람에게는 그 향기를 맡고 찾아오는 좋은 인연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나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홀로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법을 배운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연락이 없어도 각자의 삶을 잘 살고 있구나 하며 미소 지을 수 있고, 친구가 멀어져도 인연의 흐름이 닿았구나 하며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마음의 평화이자 노년이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고독해진다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둘러싼 가짜 인연들을 걷어내고 진짜 세상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적에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길가의 풀꽃, 맑은 하늘, 서늘한 바람의 감촉을 이제야 비로소 온전하게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풍요로운 고독을 누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찾아올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누군가 내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 아까울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고독은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드는 독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닦아주는 명약입니다. 텅 빈 마당에 햇살이 가득 차듯 비워낸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롯이 여러분 자신으로 가득 찬 평온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닌 당신이라는 이름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작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노년에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면 타인에게 사랑을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가진 온기로 나를 먼저 데울 수 있을 때 그 온기가 넘쳐 흘러 주변까지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는 그 따뜻한 시선을 외부가 아닌 여러분의 내면으로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평생 찾아 헤매던 가장 확실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마음을 멍들게 했던 인연들을 정리하고 자식에게 묶여있던 마음의 밧줄을 내려놓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공간을 비워내고 나면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분들에게 나를 위해 산다는 말은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비워진 그 자리는 이제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오직 당신의 숨소리와 취향으로 채워져야 할 가장 귀한 성역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은 바로 나 자신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쁜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속이 편안한지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거울 속에 나와 매일 대화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들 아침밥 챙길 걱정 대신 오늘 네 기분은 어떠니? 라고 자신에게 먼저 물어주는 겁니다. 화려한 외출복이 아니라 내가 입었을 때 가장 편안한 옷을 고르고 남들이 좋다는 명소 대신 내가 걷고 싶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렇게 나를 관찰하고 돌보는 시간들이 쌓여야 비로소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이 만들어집니다. 나를 귀하게 대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후반전을 품격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법을 익혔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 새로운 소통의 창을 열어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나를 설명해야 하는 인연이 아니라 현재의 내 취향과 가치관으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직장 동료라서, 아이 친구 부모라서, 혹은 같은 동네라서 억지로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는 오직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매개로 소통해보세요. 나이와 직급을 다 떼어내고 그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함께 숲길을 걷는 것을 즐기는 사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의 독서 모임도 좋고 복지관의 악기 교실이나 봉사활동도 훌륭한 통로가 됩니다. 나를 규정하던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내면의 목소리가 통하는 사람들과 짧게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억지로 유지하던 수십 명의 지인보다
훨씬 더 깊은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서적 복지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우리 시니어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와 여러 복지 혜택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꼼꼼히 챙겨 몸을 돌보는 것이 신체적 복지라면 오늘 우리가 나눈 관계의 정리와 고독의 연습은 내 마음을 돌보는 정서적 복지입니다. 정부가 내 몸을 지켜주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듯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복지 서비스는 오직 나만이 나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정서적 복지를 스스로 구축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다치지 않게 방어막을 치고 나쁜 기운을 주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격리하며 매일 나를 기쁘게 하는 작은 습관들을 루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외롭고 지칠 때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마음의 약을 처방해 보세요.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라는 스스로의 위로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혼자 걷는 길이라지만 그 길가에 핀 꽃을 보고 미소 짓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평온을 느끼는 그 모든 순간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타인의 쓰레기를 담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이 평생 꿈꿔왔던 작은 소망들, 나를 웃게 만드는 소소한 즐거움들, 그리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몸의 복지도 마음의 복지도 스스로 챙길 줄 아는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멋지고 당당한 이 시대의 시니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지만 단단한 위로의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걸어오며 참 많은 풍경을 마주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흐드러지게 핀 꽃길을 걷기도 했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터널 속을 지나기도 하셨겠지요.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그만큼 많은 이별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을까요? 그 수많은 인연 중에서 우리가 가장 소홀히 대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요. 아마도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을 겁니다. 인생은 흔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길이라고들 합니다. 결국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외로운 여행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단 1분 1초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준 단 한 사람, 바로 나 자신이 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고 타인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내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친구인 나를 외롭게 내버려 두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길 위에서 나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나 자신과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는 그토록 너그러웠으면서 나에게는 유독 엄격했던 그 잣대를 이제는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나 나이 먹어. 이게 무슨 꼴인가 하는 자책 대신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만큼 버텨줘서 고맙다라고 나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화해하고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순간 세상이 말하는 지독한 외로움은 신기하게도 평온한 고독으로 바뀝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떠나간들 그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나답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희생하며 살아온 그 세월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눈치가 아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순간에 평화로운가?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의 남은 생을 찬란하게 물들일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서 정리하기로 결심한 무거운 감정이나 이제는 우아하게 배웅하기로 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동안 나 자신에게 참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고마움의 한마디가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글로 남겨주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글로 써서 내뱉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털어버리는 정화의 의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과 제일 친해지기로 했습니다. 누구누구에 대한 미련을 이제는 놓아주려 합니다. 같은 짧은 한 줄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귀한 사연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마음을 다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며 함께 울고 웃는 수많은 동료 시니어들에게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힘내요라고 말해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은 쓸쓸한 계절이 아니라 가장 짙은 향기를 내뿜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부터 가장 깊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낭비했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당신에 의한, 당신의 행복이 가득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 자신과 손을 꼭 잡고 평온하고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